끝. 끝. C의 2를 보면 A 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원이 2개 있고 하나, 둘, 3개 있어요. A, B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오른쪽 근과 절대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 최단 거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멘트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번 통과한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왕복하는 건 아니고 그냥 A에서 B로만 가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최단 거리라는 말은 없고 최단 거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지점이라는 말을 쓰니까 지점이라는 말을 좀 보면서 가져야 돼. 그렇지? 그럼 내가 통과해야 되는 지점은 내가 여기서 P1, P2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P3, P4인데 이 사이에도 있어, 그치? P4, P6, P7 이렇게 있어요. 그치? 이렇게 지점도 있어요. 원이 하나 있을 때는 어렵지가 않은데 원이 이제 여러 개 있으면 이제 나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원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이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로 가는 게 그냥 한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지점 가는 게 하나, 둘, 셋이니까 곱하기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답은 3의 배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의 그 3의 배수인 건 1번 아니면 4번이죠. 그치?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나중에 찍기가 편해요. 내가 정확하게 못 세더라도 3의 배수밖에 안 되겠구나. 이게 세 가지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객관식인 경우에 상당히 편하단 말이야. 왜냐면 모든 문제를 다 정확하게 풀 수는 없잖아요. 학교 시험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매우 편해. 그러니까 대칭성이 좀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대칭성을 생각해보면 하나, 둘, 셋이니까 3의 배수에 여기가 몇 개가 됐든 간에 윗줄을 선택해서 뭐 17개, 가운데 줄을 선택해서 17개, 아랫줄을 선택해서 17개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알아도 지금 5지선 내에서 2지선 내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출 확률이 매우 확 높아졌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어려워 보여도 여기까지만 줄여도 확률이 확 올라가니까, 그치?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나마 이렇게 3 했는데 두 번째가 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위 아니면 직진 아니면 아래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또 뭔가를 했을 때 뭐가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네. 두 번째 장벽을 통과해야 세 번째 장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 테니까. 그지?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궁금한 건 이 궁금증을 가져야 돼. 뭐냐면 두 번째랑 얘는 비슷하다는 거는 예상이 돼. 얘랑 얘가 비슷할 것 같아. 이걸 하면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었으니까 얘랑 얘랑 비슷하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문제 포인트예요. 얘가 이제 비슷하냐. 예를 들면 여기는 하나, 둘, 셋이니까 3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갈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직진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이거야. 그걸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생각해보면 돼. 그냥 내가 여기 돌파했지?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죠. 첫 번째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면 돼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셀 때 세야 되는 문제가 많다니까. 그냥 세야 되는 문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 뭐 내가 놓치고 가는 게 없을 거야. 가장 윗줄부터 가면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그 다음 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해돼?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지점을 통과하는 게 5가지예요. 이해돼? 답은 1번이죠. 왜? 5의 배수는 1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무리까지 지어보다 보면 여기도 여기서 가장 밑줄을 통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5 이렇게 된다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이렇게 통과를 하겠다.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이렇게 통과해서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됩니까? 618도 어제도 질문 나가고 하기도 했는데 좀 어려워했어요. 네. 셀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제가 이 단원 할 때 얘기했지만 이 단원 문제는 꼭 제 풀이도 보시고 여러분 풀이도 보시고 해설 풀이도 꼭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보고 뭐가 가장 좀 쉬울까를 좀 판단을 하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풀이 중을 보고 비교를 해봐요. 비교해보고 그 중에 이제 고르면 돼요. 나중에 우리 뭐 물건 살 때도 그냥 보면 가격표가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고르는 것처럼 여러 풀을 비교해보고 뭐가 가장 쉬울까를 생각을 해보자. 거기서 그 줄처럼 세 번째 줄에 말하지 않아야 한다.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왠지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뭘 말하지 마 그러면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꼭 말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말하지 마라 그러면 말하는 걸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가 부정 형태로 나오던가 아니면 적어도 하나 이런 멘트들이 나오거나 하면 그냥 말하는 걸 빼볼까? 전체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의 방법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방식은 한 3-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위에서 아래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 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618번처럼 내가 전체에서 뭐가 아니다 뭐 부정형 아니면 이따 수련할 때 또 나오는데 적어도 하나 이런 멘트가 나오면 전체에서 여집합을 빼볼까? 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보면 뭐 우리 저번 시간에 수영도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3-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문제마다 뭐가 쉬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그냥 전체에서 말하는 경우를 뺄게. 이게 가장 쉬워요. 이 문제에서는 가장 쉬운데 가장 쉽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가장 쉬운데 뭐라고? 이 문제에서만이 중요해. 가장 쉽다, 늘 가장 쉽다가 아니야. 이 문제에서만. 이 문제에서는 가장 쉽다고. 늘 가장 쉬운 게 아니야. 늘 가장 쉬운 건 아니야. 늘 가장 쉽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이런 몇 가지 방법들 중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테크닉을 위에서 아래 해봤어요. 그게 바로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세는 거예요. 그래 차근차근 세는 거지. 첫 번째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 두 번째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세 번째가 요거의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세 번째 방법은 집합처럼 세볼 거예요. 그렇죠?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3-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문제마다 고민을 해보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여집합을 할 수가 없죠. 왜? 지나가야 되니까요. 안 지나가는 경우를 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지나가는 경우는 빵인데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야 되니까 이 문제에서 이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할 때 왜 그 방법을 안 쓰는 건지에 대한 납득을 본인이 본인한테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이거는 내가 문제마다 야, 이 문제는 이거 써야지, 이 문제는 이거 써야지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렇지? 본인이 감을 좀 어느 정도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방안이 끝났음에도 요 단원을 하자고 한 게, 요 단원까지 하고 그래도 내신들이 하자고 한 게, 그래도 요 단원에 대한 감은 좀 잡고 올해 기말이기도 하고, 그다음 바로 내년 1학기 때 수능과 조합, 여기 학문과 통계를 여러분 또 1년 내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돼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그렇지만 뉘앙스, 잘못 이해하면 사기당한다는 느낌으로 정말 꼼꼼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사기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가장 쉽지만 들가장 쉬운 건 아니다. 네. 근데 이 방법이 가장 쉬운데 애들이 숫자 1 차이로 많이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한번 보자. 전체가 몇이에요? 그 말하는 경우가 뭔지 전체를 알아야 돼요. 말하는 경우가 뭔지를 봐야 되죠. 전체가 몇이에요? 전체가 몇 개예요? 전체가 몇 개? 그 세 번째 줄 보면 나와 있잖아요. 1부터 999까지의 자연수 중 말하지 말아야 한다 했으니까 전체가 999겠죠. 그러니까 전체는 999예요. 그럼 말하는 경우는 뭐냐? 말하는 경우는 369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말하는 경우는 각 자리별로 볼게요. 369를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369를 빼면 각 자리별로 내가 0, 1, 2, 3은 안 되니까 4, 5, 6 안 되고 7, 8, 9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여기는 7, 7, 7 이렇게 빼서 애들이 다 틀렸어요. 왜 다 틀렸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 다 틀렸는가? 이러면 답이랑 1 차이가 나요. 답이랑 하나 차이 나거든? 그럼 뭐가 문제인가? 이거야. 이런 정수나 자연수를 나타내는 문제에서는 꼭 뭐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0이 문제를 일으켜요. 자연수잖아요. 문제에서 1부터 그러니까 범위를 잘 보셔야 된다. 0부터 999가 아니라 1부터 999예요. 근데 여기는 각 자리별로라고 멘트를 칠 때 각 자리별로 0, 1, 2, 4, 5, 7, 8이니까 각 자리별로 0도 올 수 있고 여기 0도 올 수 있고 여기 0도 올 수 있어요. 즉 여기는 0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뭘 포함해? 0을 포함해. 근데 여기는 0을 포함하지 않잖아. 그래서 하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0부터 999라고 했었어야지 오류가 안 생긴다. 0부터 999까지가 몇 개야? 1000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1000개에서 그래서 1000에서 10의 3승에서 7의 3승 빼면 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말했지만 이런 자연수 문제에서는 꼭 반드시 자연수 문제에서는 꼭 0을 조심해라. 정수 문제, 자연수 문제, 뭘 배워라는 문제. 그럼 답이 나와요. 알겠죠? 657. 다른 풀이도 한번 봐보자고요. 답을 맞았어도 꼭 풀이 다 알았지?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 지금 질문이 내가 별로 없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문제들도 맞았어도 풀이를 보면서 안심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제대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구나. 내가 해설처럼 풀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냥 답만 맞다고 하지 말고 해설하고 비교해서 보시고 아, 정말 내가 해설처럼 나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다 풀이가 해설하고 달라. 근데 답은 맞아. 안심은 될 수 있잖아.
그지? 해석은 다 다른데 답은 맞아. 그러면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돼요, 초반에. 나중에 이야기 기말 다 돼서 물어보지 마시고. 답은 맞는데, 풀이는 다 달라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갑자기 다 이상해요. 이러지 말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첫 번째 6번을 제외하는 걸 해봤잖아. 그지? 두 번째는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어느 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수하고, 쩌리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알죠? 문제마다 다르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문제마다 다른 거지, 무슨 방법이 절대적으로 이 경우의 수를 지배하는 건 없어.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뭐냐면, 369니까요. 369를 말하지 말으래요. 369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하래. 그치? 그러니까 369를 말하지 말아야 돼. 369를 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369가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건 369가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볼 거냐 하면, 그러면 말하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하지 않는 수니까 말하지 않는, 이거는 말하는 경우고, 그지? 369가 들어가 있는 수는 말하지 않는 거잖아. 말하지 않는 수라 그랬으니까 369가 한 번 있는 경우, 369가 두 번 있는 경우, 369가 세 번 있는 경우를 더하겠다. 그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369가 한 번 있는 경우, 369가 두 번 있는 경우, 369가 세 번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보려고 해요. 369가 한 번 있게 어디 있으면 돼요? 100의 자리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세 자리 수니까 100의 자리 있을 수도 있고, 10의 자리 있을 수도 있고, 1의 자리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요 한 번이 100의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의 자리일 수도 있고, 1의 자리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대칭성이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에 있는 경우랑 369가 10의 자리에 있는 경우랑 1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가지수가 똑같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0을 조심하라면서요. 369가 있잖아. 0은 발생하지 않죠. 369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100의 자리에 369가 있대. 그럼 예를 들면 300이잖아. 둘 다 나머지가 0이어도 300이니까 0이 되지 않죠? 그러면 100의 자리에 369가 있대. 그러면 3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세 가지지. 100의 자리에 369가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369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있다 해서 369가 한 번 있다니까? 한 번 있는데 100의 자리에 369가 있어. 그러면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369가 없다고요. 여기에는 369가 없어. 없다고요. 10과 1의 자리에는 369가 없어요. 그럼 뭐가? 남은 거, 369 없는 거 몇 개나? 아까 7개. 그래서 7 곱하기 7이에요. 이해가 돼? 그러면 얘는 결국은 3 곱하기 7 곱하기 7이 100의 자리일 수도 있고 10의 자리일 수도 있고 1의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3인 것까지 이해돼? 그러면 49 곱하기 9야. 계산은 거 나중에 하면 돼. 두 번째, 이제 369가 두 번 있대. 369가 두 번 있으니까 얘는 셋 중에 두 개 고르면 되죠. 이 기호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셋 중에 두 개 고르는 거. 요거 이해돼? 요게 세 가지지.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369가 있느냐 이거야. 어디에 369가 있느냐? 예를 들면 100하고 10의 자리에 369가 있고, 아니면 10이랑 1의 자리에 있고, 아니면 100이랑 1의 자리에 369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러면 110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 369가 있고, 369, 여기에 369, 여기는 없어. 그러면 셋 중에 두 개를 골랐어요. 여기 369, 여기 369니까 3 곱하기 3이고,
여기 369가 없으니까 7이겠죠. 이게 369가 없으니까. 369가 없는 건 아까 7개죠. 100하고 11전에 369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없다. 얘는 3337. 그러면 27 곱하기 7. 여기까지 이해돼? 얘는 369가 3번 들어가 있대. 그러면 100의 자리에도 369, 10의 자리에 369, 1의 자리에 369래. 그럼 100의 자리 369니까 여기도 369, 여기도 369, 여기도 369야.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27이죠. 그래서 얘를 더하면 정말 답이 또 657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94 36, 94 36, 99 81, 441. 그 다음에 7 24, 189, 27. 이거 더하면 4 4 1에 5 630이거든. 657.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에서 많이 틀리냐면 여기에서 별로 안 틀려요. 이 생각을 못해서 틀리거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는 거, 오른쪽이 내리차선 아니면 여사건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거, 내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시작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틀리거든요. 디테일한 걸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첫 번째 여사건, 두 번째 오전 내리차선, 세 번째 테크닉, 우리가 익혀야 될 테크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집합 원소 세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처음에 세듯이 세자. 그래서 우리 뭐 처음에 경우에서 처음 할 때 집합이랑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용어들을 할 때 집합이랑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집합 원소 세듯이. 그래서 369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돼요. 왜?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수의 개수니까 369가 적어도 한 번 들어가야 돼요. 369가 적어도 한 번 들어간다. 369가 적어도 한 번 들어간다. 맞아? 적어도 한 번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100 아니면 10 아니면 1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네? 들어간다. 나를 우리는 A라고 할게. 10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걸 B라고 할게. 1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걸 C라고 할게. 그러면 100의 자리든 10의 자리든 1의 자리든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야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는 이해돼요? 100의 자리 들어가든 10의 자리 들어가든 1의 자리든 어디든 한 번은 들어가야지 우리가 걸린 거잖아. 말하지 말아야 되는 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풀 거야. 집합 원소 개수 세는 게 이렇게 되죠. 이제 무엇을 선택하냐는 여러분의 몫인데, 내가 왜냐하면 야 무조건 이거 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무조건 이건 이렇게 해야지, 뭐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냥 정말 바보가 돼요. 이건 이거 해야지 라고 하면 이걸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문제는 몇십 문제가 있는데 문제별로 얘가 이건지 얘가 이건지를 외우는 건 너무 미련한 방법이라고. 외우는 것보다 그냥 이것 중에 뭐가 제일 쉬울까를 문제마다 적용시키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안 쓸 거예요. 그냥 네 번째는 노가다죠. 네 번째는 노가다인데 얘는 노가다면 너무 복잡해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터프 있거든요. 이 터프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보셔도 돼요. 근데 터프 5문제를 다 노가다로 풀었어요, 제가. 터프는 어려운 문제가 뭐가 어려운지 뭐가 쉬운지 우리가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 5문제를 보고 이 문제 쉬운데? 이 문제 어려운데? 알기 어렵다. 구별할 수가 없어. 지금 봐봐. 618번 문제가 3줄이야. 그치? 619번 질문이지? 얘도 3줄이야. 그치? 근데 뒤에 터프 봐. 627,
624는 뭔가 복잡해 보이니까 그렇다 쳐. 624, 627은 길고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623 그 문제 두 줄이야. 625 네 줄이고 626번도 세 줄이야. 보고 터프인지 노멀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뭔가 어려운 문제는 노가다를 자꾸 반강요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 노가다 좀 어려운 문제들은 노가다 문제들이 많아. 이걸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세 번째는 집합 원소계수 세듯이 풀어볼게요. 그러면 요거랑 비슷해. 100의 자리에 A 369가 들어갔대. 그럼 100의 자리에 369가 들어갔잖아. 요걸로 보면 100의 자리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 369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369가 들어갔으니까 세 가지죠. 안 들어갔으니까 7 곱하기 7이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요거랑 결국 방법의 수가 똑같지 않아요? 왜? 보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여기가 369래. 그 다음에 여기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죠. 이해가 돼? 아까 말했지만 대칭성이 죽여야 되니까 이 계산을 자꾸 하려지 말고 여기가 3 곱하기 7 곱하기 7이 3개 있구나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계산이 간단해진다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계산하면 숫자만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100의 자리도 들어가고 10의 자리도 369가 들어갔대.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369, 여기 369,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계산이 얼마겠어? 3 곱하기 3 곱하기 7인 거 이해돼? 3, 3, 7. 근데 여기 똑같겠지, 상황이. 그래서 얘도 3 곱하기 7, 세 가지. 대칭성이 있구나. 마지막 밑에는 쉽지. 셋 다 369 들어간 거는 아까 했잖아. 369, 369, 369 있는 건 27. 셋 다 369 있는 건 27이구나. 얘는 셋 다 369, 369, 369, 369 있으니까 3 곱하기 3이구나.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푼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집합 원수를 해듯이 해볼 거다. 자꾸 한번 해보려고 해봐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방법 쭉 튀어나온 건 아니니까. 표현을 집합처럼 표현하는 걸 연습을 좀 해봐야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숫자를 잘못 썼어요. 숫자를 잘못 써가지고 뭘 잘못 썼냐면 여기에 요거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지 100의 자리에만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 이해돼? 100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100의 자리에만 들어가는 건 아까 했잖아. 100의 자리에만 들어가는 거. 100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얘가 3 곱하기 7 곱하기 7이 아니라 여기 100의 자리에 3가 들어간다. 10의 자리에 1이 되면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 곱하기 10이죠. 여기는 모르는 거고 여기는 이제 두 군데만 들어갔고 나머지 한 군데는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만나볼게요. 900에서 270 27 657 같이 네 번 작업이 그냥 수용도로 노가다로 때릴 거다. 그렇죠?
가장 쉬운 건 아까 말한 첫 번째 방법이지만 문항별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사건, 두 번째 오차수 내림차수, 세 번째 집합 원소 가수 쓰듯이 큰 틀을 좀 기억을 해둬요. 619는 x가 1, 2, 3 그 다음에 y가 0, 1, 2, 3, 4 근데 F1, F2, F3, 0을 만든대요. 이거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이 뭐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곱했는데 0이다 그랬어요. 곱했는데 0이다라는 말의 뜻이 뭐지? 곱해서 3개를 곱했는데 0이다.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곱했는데 0이다. 그 얘기는 뭐냐? 곱한 게 0이다. 적어도 하나가 얘가 0이다. 그 얘기 여기까지 이해돼? 적어도 한 개가 0이다. 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자. 아까 4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사건을 빼던지 두 번째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세 번째는 집합의 원소 세듯이 네 번째는 그냥 수영도로 할 거예요. 뭐가 가장 쉬울까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그냥 여사건을 한다고 했으면 이거 똑같이 사고 구조를 한번 해주고 첫 번째는 여사건을 만약에 제외한다. 아니면 여집합을 제외한다. 여집합을 제외한다. 한다고 치면 전체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전체에서 셋 다 0이 아닌 거야. F1도 0이 아니고. 봐봐. 이 말을 집합처럼 아까 쓸 수 있어야 된다 했지. 집합처럼 쓴다고 하면 여기 지울게. 똑같은 이따 뭐 할 것 같지만 얘를 집합처럼 생각해봐. 그러면 A라는 놈을 어떻게 해? F1이 0이고 B라고 하는 놈을 F2가 0이고 C라고 하는 놈을 F3이 0인 거라고 치면 지금 이 말은 필요충 무조건 뭐야?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얘를 구해라. 이거지. 얘를 구해라 라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해돼? 적어도 하나가 0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여집합이 뭐야? 이거의 여집합은 요거잖아. 그 등으로 방법칙 쓰면 이거를 뺄 거야. 제외하자. 제외하자. 이해돼? 그래서 전체에서 나는 얘를 뺄 거다. 크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F도 0이 아니고 F2도 0이 아니고 F3도 0이 아니다. 이거야. F1도 0이 아니고 F2도 0이 아니고 2고가 교집합이잖아. 0, 2고 F3도 0이 아닌 경우를 뺄 거다. 이해돼? 이렇게 시도를 해볼 거라. 지금 방법을 계속 내가 반복할 거야. 외워질 때까지 하라. 그럼 전체는 몇 개? 전체가 몇 개? 전체는 몇 개? 그냥 막 고르는 거잖아. 전체를 막 고르는 거지. 1이 고를 수 있는 건 0, 1, 2, 3, 4잖아.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지. 왜 전체는 얘가 고른 거 딴 놈이 골라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에 F1이 0이 아니니까 F1은 볼 수 있는 거 4개. F2도 4개. F3도 4개. 4, 4.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돼? 물어보는 게 얘구나. 그러니까 합집합을 구하는데 여집합을 빼볼까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요. 근데 여집합을 뺄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합집합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합집합이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안 뺄 거면 이렇게 할 거라고. 안 뺄 거면 죽어가요. 그렇지? 네?
그냥 하던지 아니면 이러면 깔끔하긴 하죠. 근데 말했지만 이 방법이 무조건 제일 베스트다라고 외워버리면 안 된다고요. 문제마다 다르니까. 다른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방법이 더 쉬울 수 있다고. 두 번째는 그냥 생각. 그냥 세는 거니까 얘잖아. 그럼 또 똑같이 하는 거야. NA, NB, NC 똑같이 또 이렇게 뺄 거야. N, A교 B, N, B교 C, N, C교 A, NA, 교 B, 교 C 이렇게 할 거라고. 방법을 기억해야 돼야지. 써먹고 안 써먹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데 안 쓰는 거야.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냥 내가 애초에 하나밖에 모르고 들어가는 건 안 돼. 응? 알겠죠? 그 선택이 물론 잘못될 수는 있어. 선택이 잘못될 수 있지. 결과적으로 봤더니 아 이것보다 내 번째 방법이 제일 쉬웠네 할 수는 있지만 네 가지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돼.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야 기말 때 중간 때도 마찬가지 집합 문제 뭐 이런 걸 또 물어볼 수 있어. 그래야 빨리 집합이잖아. 집합에서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 있지. 그렇지? 그래야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A가 뭐라고? A가 0인 거죠. F1은 0이야. F1이 0이니까 나머지는 F1이 0을 딱 해줬잖아. 내가 먼저 그냥 0 할게. 그러면 F1이랑 너희 만약에 F2, F3 하나씩 나눠가졌다고 쳐. 근데 예림이가 F1이 내가 0 할게. 그랬어. 그러면 F1이랑 F3이 마음이 편하잖아. 차라리 0을 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아무거나 골라도 괜찮아. 이제 마음이 편해졌지. 그러니까 얘는 F1이 0이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5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잖아. 나머지는 아무거나 골라도 되니까. 얘는 나머지는 아무거나. 나머지 두 명은 아무거나. 고르니까 마음이 편해졌지. 이해가 돼요? 아무거나 고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F1이 만약에 딱 0을 했어. F1이 0을 딱 했으니까 나머지는 5.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3. 얘는 딱 되죠? 이해돼? 그럼 봐. 얘는 F1도 0이고 F2도 0이야.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1이고 나머지 한 명만 아무거나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5 곱하기 3. 그 다음에는 너도 0. 그러니까 이건 1 곱하기 한 가지. 그럼 얘는 75에서 15 빼고 1에서 60 빼고. 제가 볼 때는 대칭성이 유지만 되면 얘도 얘 못지않게 쉬워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늘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1, 2, 3은 0, 2, 3, 4 중에 고르는데 4는 2, 3, 4 중에 고르는 문제를 많이 내요. 학교 시험에서.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저런 대칭성이 유지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물론 다는 아니겠지. 몇 개가 그러겠지. 킬러 문제니까. 그러니까 꼭 대칭성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때는 그냥 세야 된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렇게 풀었어요. 네, 세 번째는 아까 어때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말해내. 이 문제에서는 이건 별로인데 왜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치면 F1이 0일 때 그 다음에 F2가 0일 때 F3이 0일 때 이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이잖아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내림차순은 그러면 첫 번째 F1이 0이야. 아니면 0인 게 한 개 있을 때 하던지 아니면 0인 게 한 개 x가 0인 게 한 개 x가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근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요 둘이 더 쉬워 보이는. 만약 나열할 게 큰 얘가 크게 얘네들에 비해서 크게 돋보이지 않잖아요. 왜? 얘도 결국 세 개를 나열해서 더 해야 되고 얘도 그냥 뭐 세 줄이고 얘도 뭐 이런데 뭐 특별히 얘가 더 짧아 보이지 않죠, 풀이가. 그래서 나는 이걸 안 하겠다 이렇게 납득이 돼야 된다고 스스로한테. 만약 이걸 먼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난 이게 먼저 생각났어. 그럼 이거 진행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대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얘네들은 풀이가 4줄 정도 5줄 되는데 얘 혼자 2줄이다. 그럼 얘를 당연히 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굳이 뭐 특정 방법이 지배하는 건 아니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요것도 마무리를 지어줄게. fx가 여기 한 개야. 한 개니까 골라야지. 누가 0이냐 골랐어. 누가 0이냐 골랐어. 누가 0이냐 골랐어. 1이 0이야, 1대 0이야, 2대 0이야, 3대 0이야 골랐어. 나머지 0이 아니라며. 나머지 0이 아니잖아. 그럼 누가 0이냐 한 개니까. 나머지 두 놈은 0이 아니지. 2랑 예를 들면 1대가 0이야. 그 2랑 3은 0이 아니지. 그래서 4 곱하기 4잖아. 0이 아니니까. 이게 돼? 얘가 48. 두 개야. 두 개가 0이야. 그럼 누가 0이야? 이거 그랬어. 누가 0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0이 아니잖아. 그래서 12. 그렇지? 셋 다 0이래요. 셋 다 0이야? 그럼 하나잖아. 그래서 합치면 61. 또 똑같이 나온다. 61. 똑같이. 근데 말했지만 그 4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적응을 시켜봐야 돼. 나는 뭐가 더 좋은지. 이거 중에 이게 확실히 쉬운 게 있으면 걔를 쓰는 거야. 나머지는 수영도야. 수영도는 너무 빡세서 여기서는 안 하겠다. 왜? 수영도는 F이 0일 때 F가 0이거나 아니거나 또 이게 나눠야 되잖아. F3이 0이거나 아니고 또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그걸 수영도로 해서 61까지 언제 다 해. 그래서 안 했다는 거야. 네? 알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거기 터프에 보세요. 터프에 보면 제가 거의 대부분을 그걸 했다 그랬잖아. 노가다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623도 그렇고 624도 그렇고 627도 그렇고 626만 숫자가 크지 625도 이렇게 다 보면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626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수용도로 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힌트를 좀 잡을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주관식이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객관식이야. 근데 객관식의 보기가 크지 않다면 네 번째 지금 여기 언급하지 않은 네 번째 방법인 수용도를 난 적극적으로 써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보기의 숫자가 크지 않다면 그러면 뭐 그냥 몇 곱하기 몇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냥 노가다를 해도 되겠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하고 이따 시간 되면 좀 해봅시다. 이거.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네, 좀 쉬었다가 순위를 설명할게요.